안녕하세요.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의 저자 한지원입니다. 5강에서 8강까지 이윤과 임금 나 이러면 이제 짜증낼 거라고요 이제. 이게 잘 되겠다. 두 번째 하면 거안 되네. 아, 유재석이 괜히 윤우님이 아니네. 맞아. 안녕하세요.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의 저자 한지원입니다. 오늘은 2부가 끝난 기념으로 우리 또 세 분의 독자분을 모시고 특별 토크쇼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2부의 주제가 임금과 이윤이었던 만큼 오늘 독자분들은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독자분들 특별히 모셔봤는데요. 세 분 여기 나와 계십니다. 자, 우리 제 왼쪽부터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의 윤이나 교육선정국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노조의 경인건설지부 지수민 조직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전자 서비스지의 서울지회장 윤종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박수치기 시작할까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여러 현장에서 실제 일하고 계신 만큼 오늘 한번 현장의 구체적이고 재미난 이야기들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5강에서 우리 직장 갑질 문제를 다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는 체제이고 그런 만큼 노동은 항상 소외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갑질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특별한 문화나 사고라기보다는 뭐랄까 노동 그 자체, 일자리 그 자체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어떤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많은 경험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재미난 에피소드나 한번 우리 소개해보고 싶은 그런 사례들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 지회장님. 예, 뭐 재미나다기보다는 저희가 노동조합 있기 전에 직장 갑질 굉장히 좀 많이 있었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뭐 다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게 우리 회사 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오전에 우리 고객 만족도 조사라고 해서요. 실적이 많이 떨어지면 그날은 저녁 석회 때 모두 싹 소집을 해서 네가 왜 뭘 잘못했는지 직원들 앞에 나와서 그때 상황을 그대로 한번 재현해봐. 그리고 뭐 카메라를 탁 달고 서로 간에 이런 일들을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그럼 직원들이 앞에 앉아서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그걸 정확히 껌껌이 지적을 해내는 겁니다. 이 타이밍에서 넌 이걸 뭐 잘못했어, 뭘 잘못했어, 뭐 이런 방식의 그런 재판, 우리가 얘기하는 인민재판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연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써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개인적 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일을 만약에 하루 안 나온다고 하면 그 회사에서는 뭐 엄청난 압박이 오죠.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충격적인 일이기도 했었는데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침 조회 시간에 직원 중에 한 명이 아버님 칠순잔치가 있어서 잔치보다는 이제 제주도로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협력사 때 그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회 시간에 막 육두문자에 막 그거 정말 막 욕을 하면서 큰 소리로 당장 올라오라고 해! 뭐 이런 일들이. 그래서 올라왔어요. 실제로 이제 원래 3일을 가기로 했었는데 이틀만 갔다 오고 다시 올라온 경험이 있고 본 적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산재 관련해서도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은 이제 되고 있는데요. 당시에 다리를 기부스했는데 관리자가 그럽니다. 너 다리 다친 건 안타깝지만 손은 멀쩡하잖아. 그러니까 나와서 그래도 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손은 수리를 하는 거, 수리는 손으로 하는 거니까
나와서 일해.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비일비재 뭐 했었던 거 있었죠. 제가 뭐 제일 또 직장 갑질이 시스템화돼서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았던 것은 미결이라고 해서요. 수리 건수가 쭉 기사들에게 쭉 연이어서 들어오게 되는데 저녁이 되면 관리자들 문자가 옵니다. 너 그 미결이 많으니 미결을 모두 처리하고 퇴근해. 이런 거. 그러면 보통 저녁 6시에 퇴근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7시, 8시, 9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놓고 저 미결 0 됐습니다 하고 퇴근할 때 그 마음이 정말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미결이 미해결의 그렇죠. 미해결된 건수를 0건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정말 다이내믹하네요. 네. 뭐 그 밖에도 많긴 하지만 네. 이쯤에서 줄이겠습니다. 예. 저희 건설 현장도 거의 뭐 비슷한데요.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말을 하자면 저희 건설 현장의 그 평균 연령대가 그 내국인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대가 60대 초반이세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젊은 사람들이 일하기 어렵다는 그런 건설의 그 노동 현장의 조건이 있는 건데 특히 이제 대표적인 말이 건설 노동자들은 못대가리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일하는 건설 노동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무슨 못대가리요? 말이냐? 네, 못대가리요. 못의 이제 윗부분인데 이제 못 박는 일을 많이 하시는 저희 형틀 목수 직종의 노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하루 똑같이 돈을 받더라도 맡겨진 일을 다 해야지만 다음 날에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고용을 가지고 또는 임금을 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면 이제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8시, 10시까지 일을 작업 다 끝내고 가야 돼서 못이 보이지 않는 시간까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가 몸이 아파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아픈 걸 알아도 내일 또 성실하게 나와야지만 계속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만큼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힘든 노동 조건도 그냥 감내하고 계속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소위 노가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노가다분한테 시집 보내지 않는다. 네, 아무도 실제로 결혼도 되게 늦게 많이들 하시고 그래요. 예, 우리 학교 어떻습니까? 학교도 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학교도 이런 관리자에 의한 뭐 갑질 피해 사례 이런 것들이 노동조합 만들기 전에도 진짜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기는 아닌데 이제 모 지역의 보수 교육감님의 신발 사이즈가 유난히 컸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옛날이니까 교육감이 이제 뭐 암행어사처럼 갑자기 어느 학교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소식을 원래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모른 척 해야죠. 네, 갑자기 오신 거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신발 사이즈가 300인데. 네, 그분의 이제 실내화를 이제 구비를 무조건 해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이제 감님이 신는 신발이 꼭 300짜리 슬리퍼를 사려고 온 시장을 막 우리 행정실무사를 막 뒤지고 또 뭐 이제 감님이 이제 그냥 줬으면 또 안 드신다. 그래서 뭐 집에서 믹서기를 막 갖고 와. 막 딸기랑 포라토 넣고 막 갈아가지고 대접해드리고 막 이런 이제 사례는 뭐 비일비재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진보교육감으로 바뀌고 노동조합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렇게까지 이상한 일이 발생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이제 이런 관리자에 의한 갑질보다도 요새는 이제 노동조합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동료들끼리의 그런 뭐 괴롭힘이나 뭐 분쟁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죠. 뭐 급식실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데 대충 공공기관의 구내 식당에서 일하는 조리사 한 명이 평균적으로 60명의 밥을 짓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60명도 많아요. 한 명이 60명짜리 밥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학교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조리사가 120명, 130명의 밥을 지어야 돼요. 정해진 시간 안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12시에 급식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갑자기 어떤 언니가 막 전을 안 뒤집었어. 전을 다 탔어. 아니면 끔찍해. 밥이 나가야 되는데 밥솥 이거 버튼을 안 눌러놨어. 열어보니까 생쌀이. 어떡해.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그래서 일이 힘들다 보니까 진짜 아차만 하고 실수만 해도 정말 뭐 그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나 여기서 도저히 일을 못 하겠다. 동료들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다. 뭐 이런 이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사실 직장 갑질의 또 다른 변형 중에 하나가 요즘 뭐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야기되는 직장 내 왕따라든지 뭐 괴롭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비슷한 어떻게 보면 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업에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한 노동자들끼리 항상 경쟁하고 이 책임을 사회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직업주의 전체가 지는 게 아니라 특정 개인에게 물리는 그런 구조들이 만연하고 경쟁이 격화될수록 노동자들끼리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하고 다투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노동자들이 다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적 분업을 스스로 조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외에도 아마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해주셨지만 굉장히 많은 아마 갑질 사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내 직장에서 또 이런 일이 있지 뭐 이런 얘기 지금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직장 갑질의 또 하나의 형태는 우리가 왜 이 갑질을 견뎌야 되냐? 사실은 우리 노예는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지만 자발적으로 임금 노예를 자처하고 회사에 나가야 되는데요.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자, 그럼 이번에 한번 임금 문제에 달아볼게요. 어떻습니까? 각각의 현장에서 임금은 어떤 식으로 또는 임금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삼성 서비스가 저희가 노동조합이 있기 전에 어찌된 일인지 임금이 계속 줍니다. 그래서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삼성이라고 하는 곳이 뭐 이익도 많고 뭐 그렇지만 실제로 서비스하는 사람들은 임금이 점점 하락하는 이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마 이 책에서도 강사님께서 써주신 내용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1급이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시급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분급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서비스의 임금 체계가 거의 분급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1분당 얼마. 고장난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그 수리를 하는 시간들이 각각 정해져 있는데 이 수리를 하는 시간들을 분으로換算을 하고 그것을 곱하기 225원. 그래서 이제 근데 일이 많을 때가 있지만 또 일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에 앉아서 계속 대기하기도 하고 하루에 한 건도 안 들어오는 때가 있고요. 하루에 한 두세 건 들어오면 225원 곱하기 수리 건수 몇 건 하면 그날의 일당이 그 정도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던 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고정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상상을 못했죠. 월급 명세서에는 고정급이 표기되지만 마이너스 성과급이라는 이상한, 그래서 고정급에 처리하지 못하는 건에 대한 것은 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고정급 체계를 받지 못했던 임금체가 있었고요. 이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서로 간에 이제 회사에서 경쟁을 시키죠. 그래서 직원 간의 경쟁, 그다음에 또 지점 간의 경쟁, 또는 이제 지사 간의 경쟁, 또 막 이렇게 계속 직원들의 경쟁을 시켜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뭔가를 또 보상의 개념에 뭘 주고, 일을 못하는 사람은 정말 계속 월급날 되면 일을 못하는 사람은 집에 가기 싫어요. 적어도 월급날 통닭 한 마리라도 이렇게 사가야 될 텐데 월급을 못 받으면 가져갈 수 없는 이런 상황들도 있었죠. 근데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고 저희가 직접 고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루어지면서 그런 노동조합과 협상 과정에서 고정급을 좀 이제 많이 높여나가고 있는 게 원래 지혜 목표였고, 지금은 고정급 대비 성과급, 실적급에 대한 비용이 대략 비율로 따지면 8대2 또는 7대3, 많게는 뭐 6대4 정도까지는 있지만 그래도 고정급의 비율이 어쨌든 많이 상향됐다. 이런 것은 하여튼 노동조합에 해왔던 성과이기도 하다. 이런 거가 있습니다. 네. 분급은 거의 뭐 막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막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거 아닌가요? 그냥 무료 노동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도 진짜 비슷해요. 들어보니까 저희도 원래는 노동조합 전에는
일하는 만큼 돈을 주는 구조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여기 벽까지 만드는데 얼마니까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너네들이 일해 하면은 빨리 일하면 빨리 일한 만큼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으니까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으니까 엄청 그 물량에 맞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됐던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욕심이 많고 정해진 거 없고 나는 몸이 건강한 것 같으니까 일을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몸이 상할 때까지 일을 하고 근데 이제 당연히 일 많이 한다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면 좋겠죠. 그래서 빨리 손 털고 은퇴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되게 낮은 단가를 주면서 일을 조금만 하면 할수록 성과급 개념으로 더 붙여서 주는 식으로 해서 사실 노동자들을 관리했던 거죠. 저희도 이제 노동조합 만들면서 그런 식으로 어떤 물량을 주면서 일을 하는 방식을 바꾸자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무조건 하루에 받는 돈을 정하고 거기에 그걸 계속 올리는 방식으로 이제 협상을 해서 일을 하는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서의 가장 큰 변화, 임금상의 가장 큰 변화가 근속수당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급식실에서 20년을 일했든 행정실에서 20년을 일했든 내가 만약에 입사를 처음 했어요. 그러면은 입사를 처음 한 나랑 20년 일한 언니랑 월급이 똑같아요. 그냥 뭐 거의 균일가예요. 70만, 80만, 90만 원 그냥 균일가. 굉장히 그때도 진짜 다른 비정규직에 비해서 임금이 적었던 편인데 근데 이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서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이 근속을 좀 반영을 해달라 라는 거여가지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서. 네. 예, 어떤 시간급과 성과급이라는 형태가 좀 이렇게 형태는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간급과 성과급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경쟁시키고 더 많이 일하도록 하고 더 강하게 일하도록 하는 것들은 세 현장 다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어떤 이 세 현장에서 다 열심히 노력을 해왔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런 성과들을 어느 정도는 다 좀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노동조합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귀족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또 예전에 빨갱이라고도 했지만 실제 이런 식으로 현장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자, 1부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자, 2부에서는 우리 본격적으로 좀 책의 내용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가져가고 또 중요하게 우리 노동자비 그렇다면 이렇게 이 임금노예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동자비 궁극적으로 또는 어쨌건 현실적으로 뭔가를 더 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다음 강의에서 다음 부에서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